안녕하세요. 연습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문제를 잘 분석해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문제를 바꾼다면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 그죠? 그래서 문제를 먼저 풀고 내가 모르는 것부터 공부를 하시면 시험 공부 준비하시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1번부터 풀어볼까요? 1번 풀기 전에 2번을 먼저 보면서 좀 정리를 해보죠. 우리가 이제 기권, 기권이 뭐예요? 우리의 이제 대기를 이제 우리가 구조를 파악할 때 어떤 것을 기준으로 해서 이것을 나누어 볼까를 생각했을 때 우리가 많이 쓰는 것이 기온입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여기가 땅 지표면이고요. 여기도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이고요. 그리고 이제 높이에 따라서 기온이라고 하는 것이 물론 이제 초반,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지표면의 평균 온도가 한 20도 정도라고 치면 이것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한 번은 기온이 떨어지다가 다시 올라가다가 다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기온이 떨어지다가 다시는 올라가다가 이렇게 반복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어떤 기온의 변화를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4개의 층으로 나눴다라고 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첫 번째 층이 우리가 대륙권이라고 하는 곳이고요. 어떤 곳이에요? 이곳은 높이에 따라서 높이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기온이 낮아지는 곳입니다. 그렇죠? 왜 그러냐라고 생각을 한다면 우리가 지구가 태양에서부터 받은 복사 에너지를 다시 지구 복사 에너지의 형태로 보낸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구 복사 에너지의 어떤 영향이 줄어드는 높이 올라갈수록 기온이 낮아지는 겁니다. 어쨌든 이곳은 아래쪽은 기온이 높고 위에는 기온이 낮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밀도적으로 찬 공기가 밑에 깔려 있어야 되는데 따뜻한 공기가 밑에 깔려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이렇게 대류가 일어납니다. 공기가 위아래로 뒤섞이는 그런 모습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대류가 뒤섞이다 보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요? 공기의 상승이 있죠. 공기의 상승이 있다는 얘기는 구름이 만들어질 수 있고 구름이 만들어진다는 것은 강수 등 여러 가지 기상현상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죠? 그런 특성이 나타나는 곳이 바로 대륙권입니다. 올라가면 B층이 있는데요. 이 층은 성층권이라고 하고요. 사실 우리가 지구 복사 에너지가 점점 줄어들기 때문에 대부분의 행성에서는 어떤 기권의 구조를 보이냐면 온도가 떨어지다가 그리고 다시 열권, 그러니까 태양과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어느 순간 이제 공기도 희박해지고 그럴 경우에 이제 다시 온도가 올라가는 게 두 층으로 나누어졌어야 했는데 우리의 지구는 희한하게 이렇게 이제 다시 온도가 올라가는 한번 꺾이는 이런 구조가 있는데 왜 그러느냐라고 한다면 여기에 오존층이라는 곳이 있다라는 겁니다. 얘가 자외선을 흡수를 해서 나름대로 온도를 높여준다는 거죠. 오존층이 존재하는 독특한 권이고요. 어쨌든 온도가 아래쪽은 낮고 위에는 높기 때문에 어쨌든 안정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대류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기상현상도 일어나지 않죠. 구름도 만들어지지 않고요. 그죠? C층은 중간권이라고 하는 곳이고 다시 온도가 올라갈수록 떨어지는 곳입니다. 그래서 가장 낮은 거의 마이너스 80도까지 떨어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여기도 어떤 곳이냐면 안정하지 않아요. 아래가 따뜻하고 위가 차가우니까 대류가 일어나는데 문제는 대류가 일어난다 치더라도 공기가 워낙 희박합니다. 벌써 에베레스트만 올라가도 거기가 이제 거의 8,000km 거기까지만 가도 벌써 산소가 없어서요. 산소통을 들고 가는데 여기는 산소가 거의 희박하겠죠. 그러다 보니 대류가 일어나도 기상현상이 일어나기는 어렵습니다. 기상현상이 일어나려면 수증기가 많이 있어서 그렇죠? 공기 중에 원래 수증기는 비율이 적잖아요. 그러니까 기상현상이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것이 특징이겠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여기가 이제 열권이고요. 열권은 다시 온도가 점점점 올라가고 있고 물론 태양의 영향도 있지만 워낙 공기가 희박해서 조금만 가열을 해도 온도가 확 올라가는 그런 지점입니다. 여기에서 특성은 이제 오로라가 보인다는 거죠. 오로라가 보이고 중간권의 특성 중에 하나가 있었는데 유성이 보입니다. 보통 이제 바깥에서 많은 돌멩이들이 떨어지면 여기까지 들어오다가 중간권부터는 그래도 여기서부터는 공기가 좀 있기 때문에 공기와의 마찰로 인해서 타면서 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눈에는 이제 별똥별이 보이는 거죠. 그런 것이 이제 중간권입니다.
열권은 주로 지나가고 있는 것들이 겨위도 인공위성 이런 것들이 이제 이 위로 지나가고 있죠. 옳지 않은 것은 A층에서는 비나 눈, 이걸 기상현상이라고 하죠. 내립니다. 오존층이 있어서 자외선을 흡수하는 곳은 B층이고요. 대기가 안정한 곳, 그래서 이것도 장거리 비행기 항로로 이용하는 이곳은 B층입니다. 그렇죠? 우리 성층권에서 장거리 비행기 사용하고요. 밤낮의 기온차가 가장 큰 곳은 C층이다 그랬는데 밤낮의 기온차가 굉장히 크려면 공기가 없어야 됩니다. 보통 공기는 열에너지를 흡수해서 다시 재방출하기 때문에 기온차를 좀 줄여줘요. 근데 공기가 제일 희박한 데가 D, 중력에서부터 멀어지는 이곳이기 때문에 여기가 이제 D가 되고요. 오로라는 D층에서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그런 의미로 이제 나머지들을 풀어보면 기권에 대한 설명 옳지 않은 것 4개의 층 일어나고 위로 갈수록 온도가 낮아지나요? 그렇지 않고요. 위로 올라갈수록 공기는 희박. 이건 맞습니다. 그렇죠? 이거 맞다고 동그라미 칠 뻔했네요. 온도가 낮아지는 게 아니라 낮았다 올라가도록 하죠. 4개의 층으로 구분되어 있죠.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공기의 층은 기권이라고 하고 이 기권이 존재하는 이유는 지구 중력 때문이겠죠. 중력으로 인해 공기가 지구를 벗어나지 않고 흩어지지 않고 존재하는 겁니다. 기권의 층상구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중간권은 오로라는 열권이죠. 중간권에서는 대류가 일어나지 않는 게 아니고 일어나는데 뭐가 안 일어나요? 일어나지만 수증기도 부족하고 공기 자체가 부족하니까 기상현상이 일어나지 않는 거죠. 열권은 공기가 희박하고 낮과 밤의 기온차가 매우 크다. 그렇죠. 굉장히 희박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공기가 가질 수 있는 어떤 효과를 볼 수가 없어요. 높이 올라갈수록 기온이 낮아지는 층은 굉장히 불안정한 층이요. 대류가 일어날 수 있는 층인데 그런 곳이 대류권 맞고요. 그리고 중간권이었어요. 그죠? 기권은 높이에 따른 기온 변화를 기준으로 4개의 층으로 구별이 되더라. 바로 옆에 5번도 갈까요? AD층에서는 설명 옳지 않은 것은 AD층을 나누는 기준은 높이에 따른 기온 변화다. 두께가 가장 얇은 층은 그건 안 배웠는데요. 근데 자료 해석하니까 이거 한 11kg, 얘가 한 40kg, 얘는 한 30kg, 얘는 상당히 크네요. 자료를 해석하면 알 수 있습니다. 기상현상이 나타나는 층은 A와 B다. A와 B는 아니고요. A와 A죠. 그죠? A입니다. 대류가 일어나는 층은 대류는 어디서 일어나요? 아래가 따뜻하고 위가 차가운 A와 C에서 대류가 일어나고 그렇지만 C는 공기 자체가 없어서 기상현상은 안 일어나더라. 위로 올라갈수록 기온이 낮아지는 층은 어디예요? 이것은 A와 C 맞죠? 여기서 올라갈수록 기온이 낮아지는 층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기권 문제는 다 풀었는데 이제 구체적으로 볼까요? 성층권에 대한 설명 옳지 않은 것은 높이 올라갈수록 기온이 낮아진다. 아니죠? 여기는 기온이 낮다가 올라가는 쪽이요. 자외선을 흡수해서 오존층에 의해. 그래서 안정한 층입니다. 그렇죠? 안정하니까 대류 공기가 뒤집어지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당연히 안정하니 눈, 비, 기상현상, 구름이 만들어지지 않는데요. 대기가 안정되어 있기 때문에 장거리 비행기 항로로 이용이 되고 오존층이 있어서 자외선을 흡수합니다. 그러면 뭐가 틀린 건가요? 옳지 않은 것이잖아요. 높이 올라갈수록 기온이 낮아지는 게 아니고 높이 올라갈수록 기온이 올라가는 거죠. 제가 실수를 했어요. 6번에 1번입니다. 중간권에 대한 설명 옳은 것은 중간권은 인공위성의 궤도로 이용되는 곳은 열권입니다. 대류가 일어나고 기상현상이 나타나는 곳은 대류권이에요. 대류가 일어나긴 하죠. 기상현상이 안 일어날 뿐. 중간권 계면이 뭔가요? 하는데 이제 계면이라고 하는 경계란 얘기예요. 여기가 대류권 계면, 여기는 성층권 계면, 여기는 중간권 계면인데 여기에서 기온이 가장 낮죠. 그죠? 5위도 지방에서는 오로라가 나타나는 것은 열권입니다. 행성과 물질이 대기와 마찰을 타면서 유성이 관측되는 여기가 바로 중간권이죠. 열권에 대한 설명으로 오로라가 나타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오로라 보기 힘들다고 하죠. 오로라가 여기서 이제 나타나는데 여기 대류권의
구름이 꽉 차 있으면 아예 볼 수가 없겠죠. 인공위성 궤도로 허용이 되고 장거리 비행기 항로는 안정된 성층권입니다. 그래서 기억하고 니은. 자, 9번 가화 장치를 한 다음 이거 하기 전에 요 실험을 먼저 할게요. 4번 다음 그림과 같이 온도가 20도인 같은 양의 물 비커를 장치한 다음 시간에 따른 비커 물의 온도 변화를 측정했다. 이 그림이 뭘로 의미하는 건가요? 아래쪽이 지금 한쪽은 차가워요. 위에는 여기 따뜻해요. 그리고 요 온도계를 보니까 위치가 달라요. 그러니까 위치에 따른 높이에 따른 기온 변화를 측정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똑같이 이 높이, 기온, 높이. 자, 그랬을 때 가의 경우는 어떨 것이냐라고 하면 아래가 차가우니까 올라갈수록 따뜻해질 겁니다. 얘는 따뜻하니까 올라갈수록 이렇게 식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일 거예요.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뭐죠? 이것은 이런 층이 언제예요? 아래가 차갑고 위가 따뜻한, 그래서 굉장히 안정한 층. 거기가 어디냐면 성층권과 열권입니다. 이걸 표현할 거고요. 얘는요, 아래가 따뜻한 바람에 대류가 일어나는 층, 여기가 대류권 또는 중간권일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위아래에 물이 고르게 잘 섞이는 곳, 대류가 일어나는 곳은 어디냐? 나죠. 그리고 그런 곳이 어디냐라고 하면 대류권과 중간권이 되겠습니다. 자, 9번이에요. 이제 복사평형 얘기로 가고 있어요. 전열기, 태양을 의미하는 것 같고 여기 컵은 지구를 의미하는 거겠죠. 그리고 전열기를 켰어요. 2분 간격으로 공기 온도를 측정해서 처음에는 올라갑니다. 올라간다는 의미는 이 A의 의미는 뭐예요? 컵이 이 전열기로부터 흡수한 에너지가, 그리고 컵도 사실 에너지를 받은 만큼 방출합니다. 그렇죠? 방출한 에너지보다는 많아요. 그래서 온도가 올라갑니다. 그런데 어느 시점, 그 시점이 언제예요? 30분부터는 온도가 올라가지 않는데 이게 왜 그러느냐? 라면 컵이 흡수하는 에너지와 방출한 에너지가 같기 때문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때부터 30분부터 여기를 뭐라고 하냐면 이런 상황을 복사 평형이라고 합니다. 에너지가 열 에너지가 복사의 형태로 일어나는데 그것이 주고받고가 평형이 된다 이거죠. 자, 어쨌든 물사의 복수 평형 알아보기 위한 실험이고 이것도 맞죠. 그리고 나서 전열기를 흰색 알루미늄 컵으로 하면 이 실험 결과 잘 안 나타날 건데, 왜냐하면 흰색은 빛을 흡수하기보다는 좀 더 방출하는 그런 색깔이니까요. 그래서 결과가 안 나타날 것이고요. A 구간에서 컵이 흡수한 에너지 양은 어때요? 방출한 에너지 양보다 많으니까 온도가 올라간 겁니다. B 구간에서 알루미늄 컵은 복사평형 상태라고 했지요. 옳지 않은 건 모두 고른 두 개군요. 그리고 전열기를 더 가까이 하면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태양이 가깝다는 얘기인데요. 그럼 어떻게 돼요? 온도가 처음에 올라갈 거고, 그리고 언젠가는 복사평형이 일어날 겁니다. 그게 이제 30분인지는 알 수가 없고, 그렇지만 복사평형이 올라갈 거고, 복사평형이 데려가는 온도가 좀 높긴 하겠으나, 그렇죠? 좀 더 이렇게 그립시다. 높긴 하겠으나, 그렇지만 얘가 그렇다고 무작정 이렇게 올라가는 게 아니고요. 언젠가는 복사평형을 할 거예요. 그래서 그게 우리한테는 틀린 말이 되겠죠. 여기서 또 볼까요? 옳지 않은 건 똑같은 실험입니다. 모든 물질은 복사에너지를 방출하고요. 언젠가는 복사평형을 이룰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컵의 온도는 시간이 갈수록 계속 높아지는 게 아니고 어느 순간에는 일정한 온도를 보일 겁니다. 왜 그러냐면 컵이 방출한 에너지와 흡수 에너지가 같기 때문이고요. 만약에 전등과 컵 사이가 가까워지면 복사평형을 이루기는 하는데 그때 온도, 여기가 이제 온도축이죠. 이거는 시간축이고요. 자, 그때의 온도는 이전보다는 훨씬 높아질 것이다. 이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정답이 3번이 되겠습니다. 자, 11번이에요. 자, 이러한 어쨌든 태양은 에너지를 방출하고 지구는 태양의 에너지를 받는 동시에 또 방출도 하는데 그것이 같은 복사평형을 이루는데 그 복사평형의 온도가 몇 도냐? 15도입니다. 이러한 형상을 지구 복사평형이라고 한다 이거죠.
자, 지구 복사 평형을 구체적으로 보면 한번 볼까요? 태양에서 100% 에너지를 주고요. 그 중에서 일부 에너지 30%는 구름에 의해 또는 지표면에 의해 그냥 바로 반사돼서 나갑니다. 그냥 나가는 것. 지구에는 얼마나 들어오냐면 대기 20, 땅에 50. 그래서 총 70이 들어온단 말이죠. 이 70을 어떻게 해요? 얘들이 땅과 대기가 함께 어쨌든 도로 방출을 해서 태양으로부터 70을 받았고, 그죠? 그리고 지구도 70을 주면서 전체적으로 평형. 그래서 지구는 온도가 더 올라가거나 내려가지 않고 한 15도 정도의 평균 온도를 보이더라 이겁니다. 태양 복사 에너지의 30%는 대기와 지표면에 의해 반사가 되는 모습이 보였고요. 지구에 흡수되는 것은 50이 아니고 70입니다. 태양 복사 에너지는 20%는 지금 대기와 구름에 흡수가 되고 있고 우주로 방출된 지구 복사 에너지는 지금 70이에요. 흡수한 만큼 에너지를 방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13번은요. 대기가 없는 달을 한번 비교를 하고 있어요. 이건 달, 이건 지구인데요. 대기가 참 좋은 효과를 가지고 있어요. 태양 복사 에너지 들어왔고 그만큼 달 복사 에너지 나가요. 복사 평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지구도 복사 평형을 할 거거든요. 그런데 그 과정이 좀 복잡해요. 보시면 태양이 들어왔고 이걸 그냥 내보내는데 내보내질 않고 대기가 중간에 인터셉트하는 게 보이나요? 대기가 가졌다가 다시 지표면으로 보내고 어쨌든 간에 다시 이렇게 지구 복사로 에너지 보내는 것. 결과적으로는 양은 같은데 중간에서 대기가, 공기가 다시 열 에너지를 재방출해주면서 지구 표면이 조금 더 뜨뜻하게 따뜻한 온도에서 복사평형 온도가 이루어진다는 거죠. 자, 그래서 달도 복사평형 일어나고요. 나에서는 복사평형이 일어나는데 대기가 한번 그 열 에너지를 다시 재방출해주는 그걸 뭐라고 해요? 온실효과라고 하죠. 자, 그래서 언제가 높으냐? 평균 온도는 나에서 높더라. 이겁니다.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달과 지구는 태양으로부터 흡수한 복사 에너지와 같은 양의 복사 에너지를 방출하면서 그러면서 달과 보다는 높은 온도에서 에너지를 복사평형을 이룹니다. 온실효과는 좀 구체적으로 볼까요? 온실효과란 뜻이 대기가 지구 복사, 태양 복사 에너지가 아니고 지구가 내보내려고 하는 에너지를 도로 지가 흡수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구 복사는 흡수하여 재방출하여 지구 보는 현상이다. 이게 정의입니다. 지구는 온실효과로 그래서 따뜻해진 거죠. 그 온실효과를 일으키는 기체가 온실기체인데 그것들이 얘네들입니다. 온실기체가 증가하면 어떻게 될까요? 복사평형이 일어날 텐데 조금 더 고온에서 지금이 현재 15도라면 이것이 18도 이렇게 올라간다는 얘기죠. 대기가 없으면 어때요? 달이랑 똑같은 거죠. 그래서 평균 온도가 낮아질 것이다.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어요. 16번도 온실효과입니다. 대기가 지구 복사 에너지를 흡수한 후 방출하여 지구의 평균 기온을 높이는 것. 그런데 요새는 환경오염이 심해졌어요. 그래서 온실기체가 늘어나면서 온실효과가 좀 심해졌습니다. 온실효과가 강화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높은 온도에서 복사평형이 일어난다는 거죠. 지구에 대기가 없다면 그러면 현재보다 평균 기온은 낮아질 것이다. 그래서 정답은 이렇게 됩니다. 또 온실효과인데 온실효과는 온실기체가 태양 복사 에너지가 아니고 뭐예요? 지구 복사 에너지를 흡수해서 재방출하는 현상이죠. 온실효과는 온실기체가 그런 일을 합니다. 이게 맞는 말이죠. 온실효과가 일어나면 지구 평균 기온이 계속 상승하는 게 아니고 계속 상승이 아니고 어쨌든 상승해서 어느 일정한 수준에서 복사평형을 이룹니다. 그래서 니은이 정답이 되겠죠. 수증기, 이산화탄소, 메테인 애들이 온실효과를 일으키는 온실기체라고 합니다. 19번이에요. 옳지 않은 것은 온실효과에 의해서 조금 더 높은 온도에서 지구는 복사평형이 가능해요. 달보다 훨씬 높죠. 온실기체의 온난화는 뭐예요? 온실효과가 좀 심해지는 거다. 그죠? 온실기체가 늘어나면서 대기 중 온실기체의 농도가 증가하면 지구는 평균 기온이 어때요? 낮아지는 게 아니라 높아질 겁니다. 그죠? 지구 온난화의 대표적인 현상은
해발 고도가 낮은 섬들이 침수되고 육지 면적이 줄어들고 생태계가 바뀌고 이런 거죠. 그래서 여기서 정답은 볼 수 없는 거니까 어떤 것들인가요? 그러면 빙하가 줄어든다. 맞죠? 육지 면적이 넓어질까요? 땅이 빙하가 줄어들면 해수면이 높아집니다. 그럼 땅이 많이 잠기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2번이 되겠습니다. 지구온난화와 이로 인한 영향, 방지 대책에 대한 설명 볼까요? 대기 중 온실기체 양이 증가하여 지구의 평균 기온이 높아진 현상입니다. 해수의 부피가 팽창하고 빙하가 녹아, 맞죠? 해수면 상승으로 해안저지대가 침수되고 잠기고 육지 면적이 증가하다. 맞습니다. 집중호우나 폭염 등 기상이변이 증가하죠. 요거는요. 해수면상 세진 침수되고 그럼 육지는 줄어들죠. 그죠? 화석연료의 사용이 많죠. 지구온난화의 방지 대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지구온난화를 줄이려면 온실가스를 좀 줄여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다양한 방법들이 있는데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은 뭐가 있나요? 재생에너지 이용 비율, 나무를 심고 숲을 가꾸고 재생에너지 비용 비율을 하고 나라에서 화석연료를 대체할 에너지를 개발하고 여러분들이 미래과학자로 개발하시고 협약을 통해 정치나 국제적인 영향을 통해서 온실기체를 감소시키는 그런 것들이 필요할 것이고 석탄 대신 석유를 사용한대. 이것은 전부 다 화석에너지이기 때문에 온실기체 양을 늘릴 겁니다. 전부 다 연소를 하는 태워서 만드는 거니까 이산화탄소 비율을 높이겠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천천히 정리해 주시고 왜 이 문장이 틀렸을까를 좀 비판하면서 공부를 하시면 효율적으로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